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수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추방유예 확대를 위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행정명령 심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어제 심리 개시를 발표함에 따라 추방유예 확대 조치는 4월부터 구두 심리에 들어가 빠르면 6월 중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백악관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대법원 심리 개시를 환영하며 향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Josh, I want to be careful about being respectful to the Supreme Court. Obviously they're going to hear the arguments on both sides. We've got a lot of confidence in the legal arguments that we'll be making before the court. 현재 추방유예 확대 구제 대상은 미 전역에서 5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향후 대법원의 판결이 대선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샌디에고시가 어제 1월을 한인의 달로 지정 선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미국의 대도시에서 공식으로 한인의 달이 생겨나기까지는 한인사회부터 샌디에고시 관계자까지 다양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입니다. 케빈 팔코너 시장은 선포식을 직접 주재하며 그동안 샌디에고시 발전에 기여한 한인사회에 축하를 건넸습니다. Korean Americans have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in making San Diego the great city that it is today. There are nearly 50,000 Korean Americans in San Diego who, of course, are making incredible and very important contributions to our city and their shared culture with all of us. 이날 한인의 달이 지정 선포되기까지는 여러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이자 전직 경찰인 이희준 회장은 폴코너 시장의 시정인수위원으로 또 시검찰 민원 담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한인사회와 샌디에고시의 가교 역할을 해온 것이 이번 결실로 이어졌다는 평입니다. Proclaiming this January as a Korean Heritage Month, I think this is our historical moment. 벽안의 시 행정관도 한인의 달 지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샌디에고 시장실 행정관으로 일하는 앤토니 조지 씨는 UC 리버사이드 학생 시절 김영옥 연구소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한국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후 한인의 달 지정에 기여한 그의 노력은 김영옥 연구소 소장인 장태한 교수에게 보낸 한 통의 편지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I was an intern there when it first started, and I got to learn more about the Korean community and the Asian community in general. And once I graduated, one of my goals was to change the whole idea that we don't have a voice, and I wanted to change that. I wanted to make sure that our community has a voice and knows what's going on. So 이번 한인의 달 지정 선포를 계기로 샌디에고 한인사회는 시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교류는 물론 정치 문화 다방면에서 그 영향력을 넓혀나갈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엘니뇨의 영향으로 12월 내내 따뜻한 겨울이 이어졌던 북동부 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눈폭풍도 예고돼 있어 피해가 더 커질까 우려됩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이번 겨울 처음으로 대형 눈폭풍이 미 동부 지역에 상륙합니다. 국립기상청은 태평양 연안에서 발생된 겨울 폭풍이 서부를 지나 남부 해안을 타고 미 북동부 지역으로 이동, 금요일인 22일 밤부터 뉴욕시 일원에 눈폭풍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We want residents to be aware that if we get 6 inches plus, then they'll need to move their cars from all the emergency snow routes, so they should be getting prepared for that. 이번 주 초부터 북동부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화씨 29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는 금요일부터는 시속 20에서 30마일의 강풍까지 동반됩니다. Overnight it dropped. It went frigid. Yesterday and today was pretty cold, especially in the morning. 특히 오는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10인치 이상의 폭설이 예상되고 있어 지역 당국은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So if anybody needs temporary housing, we will house them. We have space. 이번 주말 뉴욕 뉴저지 일원 도로 곳곳에서 결빙 사태가 예상돼 교통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자신 있게 금리 인상을 시작한 미국도 경제가 순탄치만은 않은가 봅니다. 유가 하락 탓이 큽니다만 지난달에 미국의 물가가 뜻밖에도 하락했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이 늦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유한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의 집계 결과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달보다 0.1% 하락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의 예상을 벗어난 결과입니다.
미국의 월간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10월 0.2% 상승해 소비 회복이 본격화될 거라는 기대를 낳았지만 11월에는 변동이 없었고 12월에는 되레 하락한 겁니다. 지난달 미국의 물가가 떨어진 가장 큰 원인은 유가 하락입니다. 미국의 에너지 가격은 지난달에 2.4%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건설 관련 통계도 소비 회복이 본격화될 거라는 기대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지난달에 2.4% 감소했고 건설 경기를 전망하는 건축 허가 건수도 3.9% 줄었습니다. 금리 인상을 시작한 미국 중앙은행이 가장 주목하는 건 물가지수입니다. 물가가 목표치만큼 오르지 않으면, 다시 말해 소비 회복세가 확인되지 않으면 미국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기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대형 금융사들 가운데는 벌써 미 연준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시기를 오는 3월에서 6월로 늦춰 잡는 곳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지난해가 기상 관측 사상 지구가 가장 더웠던 한 해로 기록됐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지속된 데다 엘니뇨까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한주 특파원입니다. 2015년 지난해가 지구가 가장 더웠던 한 해였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근대적 기상 관측 기록이 있는 1880년 이후 136년 만에 최고 기록입니다. 미 국립해양대기청과 국립항공우주국 나사의 분석 결과 지난해 지구 연평균 기온은 섭씨 14.7도였습니다. 종전까지 가장 더운 한 해였던 2014년보다 0.16도 높았다고 미 국립해양대기청은 밝혔습니다. 20세기 평균 기온보다는 0.9도 높아져 온난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 2005년 이후 4차례나 최고 기록이 바뀌어 온난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Humans are contributing by burning fossil fuels. We have an increase of carbon dioxide in the atmosphere, and that is a greenhouse gas. 특히 적도 부근 태평양 동부의 해수 온도 상승 현상인 엘니뇨가 지구 온도를 끌어올리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륙 가운데서는 아시아와 남아메리카의 평균 기온이 1910년 이래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한주입니다. 포터렌치 지역의 가스 누출 피해가 다음 달 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남가주 가스컴퍼니 측은 지난 12월 3일부터 시작해 당초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가스정 시추 작업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면서 2월 말까지 가스 누출을 멈추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가스가 누출되고 있는 가스정은 완전히 영구 밀봉되고 사용이 중단됩니다. 한편 가스컴퍼니 측은 누출되고 있는 가스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가스 냄새를 차단하려던 계획은 안전상의 문제로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한인 금융계의 최대 화두는 아마도 자산 규모 100억 달러, 한인통합은행의 탄생 여부일 텐데요. 이른바 슈퍼리저널 은행의 탄생이라는 상징적인 의미 외에 통합 이유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기대와 우려도 섞여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오늘은 통합은행의 행장으로 내정된 케빈 킴 현 BBCN 행장에게 통합 전반의 상황과 그 이후의 모습을 조명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일단 통합은행이 어떤 은행이 될 거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윌시은행과 BBCN 은행이 통합이 되면은 한국계 은행으로는 최초로 그리고 유일한 슈퍼 리저널 뱅크가 탄생하게 되는 거고, 저희가 합병을 하면 캘리포니아 내 본부를 둔 은행으로는 10위권 안에 저희들이 진입하게 되고, 미국 전국으로 보면은 약 5,500개의 은행 중에서 상위 1~2%에 들어가는 그런 초대형 은행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형 은행이 탄생함으로 인해서 어떤 혜택들이 돌아간다면 예. 그것은 뭐 주주들만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은 실제로 은행을 이용하는 우리 고객들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요? 예, 첫 번째 주주들은 은행이 대형화됨으로써 수익성이 늘어나서 본인들이 투자하신 거에 대한 더 많은 리턴을 누린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좋은 일로 환영을 하시고요.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가 은행이 대형화되면서 우선 지점망이 상당히 편리해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부분의 한국계 은행들이
했던 사업은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과 그다음에 SBA 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두 은행이 합쳐지면서 은행의 스케일이 커지고 리소스가 많아지고 저희 BBCN의 지점망과 또 윌셔의 그러한 노하우가 결합이 된다 그러면은 주택담보 서비스를 정말 외국계 은행이 아니면 주류 은행이 제공하는 거에 못지않은 그러한 많은 서비스들을 고객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저희들 몹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의 은행의 합병을 봤을 경우에는 중복 지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직원들의 구조조정, 조직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항상 있어 왔거든요. 예. 좀 어떻습니까? 불가피합니까? 만약에 최소화하신다면 어떤 보완들이 좀 가능한지요? 예, 지점 통폐합은 많은 분들이 추측하신 것처럼 그렇게 대규모로 일어날 거로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합병에 따른 결과로 어느 특정 지점이 닫는다 하더라도 그게 하루아침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고객분들이 충분히 어저스트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기회를 드린 다음에 일어날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통합이 이루어진 후에도 상당 시간이 흐른 후에 일어날 거로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그 직원 문제는 최대한 신중하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저희가 이제 은행 규모가 100억 불이 넘어가니까 그런 신설되는 조직에 대한 충원을 기존 직원에서부터 먼저 할 거고요. 그리고 일자리를 혹시 떠나야 되는 그런 직원이 생긴다 그러면 그분들이 최대한 어려움 없이 또 새로운 기회를 보실 수 있도록 은행에서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전 4대 상장은행의 통합 가능성 실제로 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 저희 윌셔와 BBCN의 통합은행과 그다음에 한미은행 사이에 충분한 필요가 생기고 또 그러한 환경이 조성됐을 때 저희로서는 뭐 열린 마음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그런 의사가 있습니다. 네, 행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인사의 소식입니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민 행정명령 시행 여부와 관련해 한인 서류미 비자들을 위한 설명회가 열립니다. 한인 이민 인권단체 민족학교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어제 연방 대법원이 추방유예 확대 시행 여부를 놓고 본격적인 심리를 개시한 것에 대해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진행 상황에 대해 좀 더 많은 한인 서류미 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수출 주력 식품 중 하나인 김이 미국 현지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산타페 스프링스에 들어선 김 팩토리는 한국의 3회 상사와 합작해 미국 최초로 현지 생산 시설을 갖추고 한인 시장과 미국 대형 식품 유통 체인에 납품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식품의 미국 현지 생산은 라면과 만두에 이어 김이 세 번째입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와 한인상사지사협의회가 손잡고 내일 정부 조달 사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내일 타운에서 열리는 설명회에는 연방중소기업청 조달사업센터 관계자가 나와 한인 사업가들을 위한 입찰 정보와 방법, 웹사이트 활용법 등 실무 위주의 설명에 나설 예정입니다. 참가는 무료입니다. LA 한인회가 새해 들어 첫 무료 노동법 상담을 재개합니다. 오는 금요일 열리는 무료 노동법 상담은 고용주들을 위한 것으로 한인회는 재작년부터 고용주와 고용인을 위한 각각의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을 앞두고 한인은행들의 무료 송금 프로그램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CBB은행은 오는 2월 1일부터 6일까지 은행 이용자들 대상으로 무제한 한국 송금 프로그램을 발표했고 오픈뱅크도 2월 1일부터 8일까지 은행 이용자에 한해 무제한으로 한국 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1월 20일 수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